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채널M의 한PD입니다. 오늘 포토피아 16번째 시간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그림, 요 사진에 요걸 해볼게요. 초록 채널 선택하고 선택형으로 만들고 얘를 일단 가리고 우리가 새로 가져온 이미지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지금 선택 영역이 됐죠? 이곳에다가 지금 여기까지 선택이 됐으니까 여기만 선택되게 반전하겠습니다. 반전. 이제 진짜 요 그림 영역만 선택이 됐죠? 요 그림 영역.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를 검은색을 여기다 칠해도 돼요. 검은색 칠하면은 진한 부분은 진하게 나오고 흐리긴 부분은 흐리게 나오고 하면서 그림이 흑백 그림이 될 거예요. 가리고 여기다 해볼게요. Alt Delete. 자, Ctrl D에서 해제해볼게요. 자, 어떠세요? 지금 여기다가 흑백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채널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포토샵 처음 배울 때는 채널이 어렵게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채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예, 제가 미리 그 설명을 위한 그림을 그려 놨어요. 우리 모니터상에 보이는 디스플레이에 보이는 색상은 이 빨강과 녹색과 파랑이 이 세 가지가 섞여서 모든 이미지의 색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ED 패널 여기 보면은 다 이런 색깔들이 들어 있습니다. 걔네들이 섞여서 이런 어마어마한 색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하고 섞여 가지고 이런 색깔을 만들어내고, 얘하고 섞여서 이런 색깔을 만들어내고, 얘하고 섞여서 이런 색깔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다 섞으면은 나중에는 흰색이 됩니다. 이 모든 색을 다 섞으면 흰색이 돼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여기는 흰색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표현을 여기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색상은 이렇게 빛의 삼원색이 섞여서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RGB, 레드, 그린, 블루, 요 색이 섞여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색상을 채널이라고 합니다.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 일단은 채널의 기본은 이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죠. 자, 우리가 평상시 볼 수 있는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가 채널에 가서 보면은, 자, 레이어 옆에 채널에 보시면은 현재는 RGB 채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색깔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빨강색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빨강 채널. 이게 빨강 채널이에요. 빨강 채널인데 여기는 지금 회색으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빨간색이겠죠. 여기는 그냥 색상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만 그냥 회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기 누르면 역시 초록색 섞여 있어요. 여기에 다. 여기 우리 나무나 뭐 피부 색깔 있죠. 피부 색깔에도 다 조금씩은 다 섞여 있습니다. 초록색도 섞여 있고 파란색도 섞여 있고 다 섞여 있어요. 빨간색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섞여 있음으로 해갖고 이 색을 표현하는 겁니다. 녹색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더 많이 섞여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피부에는 빨간색이 조금 더 섞여 있는 것 뿐이고, 검은색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어두운 부분이 명암이 더 들어간 것 뿐이고요. 자, 그러면은 빨간색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지, 빨간 채널별로 한번 제가 색상을 입혀봤어요. 여기는 지금 회색으로 보이고 있지만 색상을 제가 임의로 입혀봤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빨간 채널의 빛은 이렇죠. 그리고 녹색 채널의 빛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청색 채널의 빛은 이래요.
이렇게 세 가지가 섞여서 보여지는 건데, 실제로 이 색깔을 세 개를 섞어서 표현을 해 줄 수가 없어서 얘네들 셋이 섞이면은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게 이제 채널의 개념이에요. RGB 채널이에요. 자, 그러면은 RGB 채널, 왜 채널에는 RGB 채널 말고 알파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파 채널. 이 채널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냐면 선택 영역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선택 영역. 만약에 내가 빨간색 부분의 어떤 그 빨간색 부분의 색상만 선택해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빨간색을 클릭하면 이게 빨간색 부분, 저기 보세요. 이 부분이 선택이 많이 됐죠. 이렇게. 만약에 초록색 부분이 선택된다면 또 그 안에 있고, 지금 뒤에 내가 나무 같은 거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쪽 배경은 지금 선택이 안 되는, 없는데, 만약에 뒷배경에 이제 뭐 녹색 숲이 많다면 아무래도 초록색과 파란색이 많이 섞여 있을 겁니다. 파란색을 선택하면 이렇고 다 섞여 있죠. 자, 이거 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다가 예를 들어 빨간색 부분을 선택해서 레이어에서 지금 선택 영역으로 들어왔죠. 여기에다가 제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레이어 하나, 빈 레이어를 만들고, 지금 선택 영역이죠. 얘는 다 가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빨간 채널, 레드 채널이 선택된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빈 레이어에다가 색깔을 입혀 볼게요. 빨간색을 한번 입혀 볼게요. 여기 빨강색. 오케이. Alt Delete. 자, 여기서 채널에 가서 빨간색만 선택해 볼게요. 얘는 가리고 빨간색만 선택해 볼게요. 여기다가 채널 하나 생성해 볼게요. 선택 영역을 일단 채널로 저장해 놓겠습니다. 채널 생성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채널 외에 추가로 알파 채널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알파 채널이 생겼는데, 여기다가 선택 영역을 여기다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름 바꿀게요. 이렇게 채널에서 직접 저장을 해두기도 하고, 여기서 원래는 이런 그림이었어요. 원래는 이런 그림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이 부분만, 사람 부분만 이렇게 땄어요. 이 딴 것을 내가 어딘가에 이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불러다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저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얘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선택하면 이제 선택 영역이 활성화됐죠. 이 선택 영역을 여기 알파 채널로 하나 저장해 두겠습니다. 이 선택 영역을 채널로 와서 채널에다가 새로 저장을 해 볼게요. 이 포토샵하고 알파 채널을 저장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네요. 그래서 새로 만들고 여기다가 저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Alt Delete. 이렇게 하면은 선택 영역이 저장된 거예요. 여기는 선택 2. 그냥 여자라고 할게요. 여자 모델. 선택 영역 이름이 여자 모델이에요. 얘도 가리고 있다가 컨트롤 D 해제하고, 일단은 알파 채널로 하나 저장했습니다. 우리가 채널은 용도가 선택 영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다고 했죠.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이거 굉장히 미세하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사람 손으로는 이런 거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런 미세한 선택을. 근데 채널에서 이렇게 미세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에 대한 채널이에요. 여기 이렇게 미세하게, 이게 지금 선택 영역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택 영역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이거를 사람 손으로 선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선택 영역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선택 영역을, 이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여기서 채널을 선택하고 여기 선택 이 부분을 클릭하면 역시 빨간색 채널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끌어다가 여기서 이제 다른 이 여자 이미지 말고 다른 데다가도 합성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뭔가 포토샵에서 뭔가를 효과를 주고 색상을 바꾸고 뭔가를 하려면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뭔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하고, 선택 영역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불러오는 방법을 해볼게요. 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 메뉴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서 다시 저장했던 걸 다시 불러오고, 이 배경화면을 좀 바꿨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자, 그럼 아까 했던 대로 채널에 가서, 채널도 다 없어져 버렸네요. 이거를 채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만들고 채널에 가서 레이 하나 만든 다음에 알파 채널이에요. 알파 채널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알트슬래시에서 검은색을,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마스크 같은 거 이렇게 씌울 때 이런 실제 선택 영역은 이거예요. 이렇게 이건 바깥쪽에 선택된 거고, 여기 한번 밝기 조절을 해볼게요. 적용이 제대로 잘 되는지 모르겠네. 밝기 이렇게 보면 바깥쪽이 지금 선택된 상태예요. 리셋. 여기서 반전을 해볼게요. 반전. 이번에는 밝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오면서 위에 쪽까지 됐는데 빼주겠습니다. 자, 빼줬어요. Alt키 누르고 선택 영역을 덮었더니 취소가 됐죠. 자, 이금은 이제 사람만 선택됐습니다. 밝기가 아니라 색조 채도로 해서 흑백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컨트롤 D. 자, 이렇게 하면 내가 만들어 온 사람 영역 그 부분을 선택 영역을 사용해서 이 다른 풍경에 어떤 특수한 효과를 넣어 본 거죠. 흑백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거 말고 예를 내놓고 이거를 요 사람의 선택 영역을 채널에서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빨간색 채널 선택 영역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아까와 같은 거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서 채널로 선택하고, 자, 이 바깥으로 가서 얘는 일단 가려 볼게요. 왜냐하면 선택 영역만 사용할 거니까. 자, 얘를 선택하고 이 부분에다가 한번 밝기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그러면 이 선택 영역을 이용해서 이 아래 이미지에 밝게 뭔가가 그려질 겁니다. 얘를 선택해야죠. 그 상태에서 밝기. 자, 지금은 바깥쪽이 선택된 거기 때문에 리셋 하고 선택해서 반전한 다음에 사람한테만 조정, 밝기. 자, 오케이. 컨트롤 D에서 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미세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지금 선택 영역, 레드 채널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풍경에다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연장들이 자꾸 속을 새기는 바람에 얘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선택 영역을 만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도 얘 말고 다른 거, 색깔이 좀 다른 걸로 뽑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 그림, 요 사진에 요걸 해볼게요. 초록 채널 선택하고 선택 영역으로 만들고 얘를 일단 가리고 우리가 새로 가져온 이미지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 볼 거예요. 지금 선택 영역이 됐죠. 이곳에다가 지금 여기까지 선택이 됐으니까 여기만 선택되게 반전하겠습니다. 반전. 이제 진짜 요 그림 영역만 선택이 됐죠. 요 그림 영역 일단 그려 보겠습니다. 이거를 검은색을 여기다 칠해도 돼요. 검은색 칠하면은 진한 부분은 진하게 나오고 흐리긴 부분은 흐리게 나오고 하면서 그림이 흑백 그림이 될 거예요. 자, Alt Delete. 자, 컨트롤 D 해서 해제 볼게요. 자, 어떠세요? 지금 여기다가 흑백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요 채널을 이용해서.
초록색 채널을 이용해서. 물론 파란색 채널을 써도 되고 레드 채널을 해도 돼요. 저는 근데 여기에 초록 채널이 좀 많이 보이길래 그걸 사용했을 뿐이에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멋있죠? 이거를 뭐 꼭 이미지에다 안 해도 돼요. 빈 채널에다 해도 됩니다. 클릭. 자, 선택하고 여기다가 얘 가리고 새로 가져온 레이어 있죠. 요 레이어. 빈 레이어예요. 아무것도 없는 레이어입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 볼게요. 대신에 또 반전을 시켜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 바깥쪽으로 입혀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Alt 딜레트. 보세요. 바깥쪽에 칠해지죠. 컨트롤 Z. 물론 이 안쪽도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칠해지는데 저는 거기 그릴 게 아니기 때문에 반전을 해서 요 안에다만 그릴 거예요. Alt 딜레트. 자, 컨트롤 D. 자, 이거는 빈 레이어. 빈 레이어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얘의 채널을 선택 영역으로 가져와서 빈 레이어에다가 흑백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선택 영역으로 만드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를 잠그고 내 마음대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빨간색을 선택하고 OK 누르고 빨간색을 입히면 Alt 딜레트. 자, 보세요. 빨간색이 그림이 됐죠. 만약에 얘를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가는 또 다른 색깔을 한번 높여 볼게요. 블루 하고 Alt 딜레트. 자, 보세요. 두 개가 섞였죠. 얘를 살짝 옆으로 빗나가게 하면 뭔가 이상한 효과도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거를 뭐 사용 방법은 여러분들 창의력에 의해 다 다릅니다. 창의력에 따라서. 이건 그냥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채널을 이용해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자, 제가 이 진행 중에 좀 메뉴가 작동이 안 되는 문제를 겪고 해서 잠시 좀 혼란이 왔었는데, 이렇게 채널은 선택 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알파 채널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이게 계속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했다가 다시 불러오면 그때도 이게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됩니다. 이게 뭐 지금 당장은 한 군데밖에 쓰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뭐 다른 데도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다른 부분에다가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채널은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선택 영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개념은. 알파 채널은 RGB 채널 외에 추가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쓰는, 그게 바로 이제 알파 채널입니다. 투명한 정보를 외부로 만들어낼 때, 투명한 정보를 내보낼 때도 이 알파 채널이라는 걸 쓰게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진을 보정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때 많이 쓰는 도구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빼먹고 그냥 막 진행을 했네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좋은 기능들이니까 다음 시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